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진도상으로만 따지자면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해당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등교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고요. 이제 여지껏 푼 문제들과 관련된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수행평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복습하셔가지고 확인학습 문제도 풀어오시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보셔서 알겠지만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은 연립 2차 방정식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교과서 76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76쪽에 나와 있는 중간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일단 연립 2차 방정식 뜻을 알아볼 건데 잠깐 뜻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미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 다뤘었어요. 몇 학년 때 다뤘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정식을 다뤘었습니다. 그때 다룬 연립 방정식은 사실은 연립 1차 방정식이었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렇게 2차식이 있는 게 아니라 1차식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에 의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되겠어요? 어떤 말이 된다? 연립 방정식 중에서도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 몇 차? 2차 방정식일 때 바로 그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이미 우리가 연립 방정식 배웠으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나타난다는 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2차가 있을 때, 여기는 2차가 두 개나 있네요. 그쵸?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바로 그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뜻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어떻게 풀었었는지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인데요. 왜요? 두 가지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 둘 다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었죠? 기억나나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었습니다. 한번 둘 다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대입법이라고 불렀었죠. 대입법이 뭐죠? 하나의 식을, 둘 중에 하나의 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나타내서 나머지 식에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기역식, 얘를 니은식이라고 나타내고, 자, 기역식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기역식을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y라는 애를 x에 대한 문자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x만 이항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즉 y라는 문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구나. 바로 한 문자에 대해 나타난 식을 니은식에 대입을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대입법이죠. y자리에, 니은에 있는 y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2x는 그대로 냅두고 앞에 3을 곱하는 건데 괄호를 꼭 쳐주셔야겠죠. 이 전체가 y니까 그게 9가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9. 즉 마이너스 x는 이항시키면 3이 되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y에 대한 값도 같이 한 쌍으로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y 값은 어떻게 구하냐? x 값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기역이나 니은식에 아무데나 대입해서 y를 구하면 되는데, 기역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역식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y가 5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서 나머지 식에 대입하는 대입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두 번째 방법 자체도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강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푸는 거였죠?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푼다? 기역이나 니은식에 적절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거나 뭐 더해서 하나의 문자를 없애주는 방법이었어요. 적절한 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를 없애주는 방법이었죠. 자, 지금은 근데 바로 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문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없어지겠어요?
개수의 절대값이 최소 일치해야지 더하거나 뺐을 때 한 문자에 대해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억식에 아무래도 2나 3을 곱해서 밑에 식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럼 간단하게 기억식에 2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2y는 4가 될 거고요. 니은식은 그냥 그대로 데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면 아마 x에 대한 문자가 없어질 것 같아요. 2x에서 2x를 빼니까 2y에서 3y 빼면 마이너스 y, 4에서 9 빼면 마이너스 5, 즉 y는 5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기억이나 니은식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x는 3이라는 식을,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위에와 똑같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은 대입법 혹은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배워볼 건데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 먼저 숙지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립 2차 방정식 예시에서도 나와 있듯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1차 방정식과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 지금 오른쪽처럼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2차로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은 얘를 풀 수 있어야지 이 앞에 거에서 한 단계만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기본으로 풀 수 있어야지 다음 것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그러한 연립 2차 방정식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교과서 76쪽이고요.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이런 형태죠.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요?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서 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방금 전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거 복습할 때 하나의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그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한다?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완전 대입법이죠. 완전 대입법이죠. 대입해서 미지수가 한 개인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해를 구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또 다른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간다고요? 첫 번째는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대입해서 미지수가 한 개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해를 구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1차 방정식이 간단하니까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나머지 다른 미지수를 구하는 작업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에 의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맨 처음에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그럼 기억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x는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y를 이항시키면 x는 y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어디에 대입? 2차 방정식에 대입, 니은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자리에 y 더하기 1을 넣는다는 거니까 2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 이렇게 바뀌겠네요. 조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어쨌든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긴 하지만 얘는 뭐에 대한 2차 방정식? y에 대한 딱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남았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고요. 얘 해를 일단 구해주겠습니다. 즉 y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이제 이 정도는 금방 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세 번 또 곱하면은 2y제곱인데 빼기 y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냥 y제곱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뒤에서 넘어오면 빼기 2가 되니까 2 빼기 2가 돼서 그냥 0이네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암산은 해주시면 훨씬 도움 되겠죠? 자, 그래서 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좌변은 인수분해가 보이네요. y로 묶으면 y 플러스 4로 묶이고 즉 y 값은 뭐 또는 뭐 0 또는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x값도 구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다른 미지수 x를 구해줘야 되는데 걔는 1차 방정식이 간단하니까 y에다 0을 집어넣고 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해가 어떻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요. 두 개의 세트로 나온다는 사실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y가 0일 때랑 y가 마이너스 4일 때요. 자, y가 0을 집어넣으면 x는 몇이죠? x는 1. y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의 쌍에,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교과서 77쪽에 있는 문제를 잠깐 동영상 멈추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진 않고요. 한번 2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마찬가지로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y는으로 이번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어디다가 두 번째 식에 대입한다. y 자리에 얘를 대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될 거고요.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5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이겠네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보니까 일단 2로 묶이는 게 보이시네요. 공통 인수 먼저 묶어주셔야 됩니다. 묶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2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인수분해가 잘 보이죠? 이 정도는 암산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럼 x는 뭐 또는 뭐?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최종 답도 두 가지 쌍이 또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x가 2일 때 y값은 몇이죠?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2.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요.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77쪽이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밑줄 치겠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인수분해를 이용한대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뭘 한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푼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 말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 한다. 인수분해 해라. 그 다음에 그럼 인수분해 하면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바로 1에서 얻은 2차 방정식 1차죠 1차. 근데 두 개가 생길 거예요.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나머지 다른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과 연립해서 앞에 내용처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골라야 돼요. 이거와 이 식 중에 어떤 식이 인수분해가 될까? 아무래도 지금 는0 돼 있는 거 요거부터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 일단 는 0을 만드시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기억식 보니까 좌변이 완전 우리 너무 잘 아는 인수분해잖아요. 뭐죠? 좌변이 기억식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럼 이 얘기는 x가 뭐 또는 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x가 마이너스 y 또는 x가 y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나머지 다른 2차 방정식과 연립하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다른 요 2차 방정식과 각각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음수 부호가 없는 x가 y일 때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 자리에 아예 y를 넣으라는 거죠. y, 여기에 y 넣으라는 거니까 한번 넣어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되겠네요.
자, 그럼 치워지고 y제곱은 9가 되니까 y는 몇 또는 몇? 뿔마 3이 되겠네요. 자, 이 말은 y가 3인 경우 그리고 y가 마3인 경우 두 가지 세트가 나온다는 거고 그때 x 자리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대입을 해요? 이 경우는 이 경우에 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에다가 3 넣으면 x도 3이고 y에다 마3 넣으면 x도 마3이네요. 이렇게 일단 두 개 쌍의 해가 나왔고요. 자, 우리 아직 두 번째 경우가 나왔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경우 빠졌잖아요.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y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y 곱하기 y 플러스 y제곱은 9예요. 자,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일단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y제곱.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된다?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되겠고 3y제곱이 9. 즉 y제곱은 3. 즉 y는 뭐다? 뿔마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이 경우에는 어떤 해가 나오냐면 y가 루트 3인 경우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때 해는 어디다가 대답한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해를 구한 경우가 이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만 따지셔야 되고 아까는 이 경우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가 루트 3일 때를 대입하면 x는 몇?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면 x는 몇? 루트 3. 바로 어떻게 된다? 한 쌍, 두 쌍, 셋, 네 개의 쌍, 네 개의 세트의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또는으로 연결을 해주시겠습니다.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두 개의 2차 방정식 중에 인수분해 되는 애를 찾고요.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1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니까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2차 방정식과 연립을 해서 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교과서 77쪽 예제 2번 밑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한번 영상 멈추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2번만 같이 풀어보겠고요. 안 풀고 넘어간 문제들은 여러분 꼭 풀어보신 다음에 뒤에 있는 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분해 되는 애를 찾아야겠죠? 얘도 이제 능령으로 생각해서 인수분해 되는지 찾으셔야 되는데요. 딱 보니까 여기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네요. 자, 요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3,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은 생략하고 안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 기역식이라고 하면은 기역식이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3y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럼 x는 뭐 또는 뭐예요? 3y 또는 마이너스 y라는 거네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2차 방정식과 연립해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입니다. x가 3y인 경우 x 자리에 3y를 대입을 해볼게요. 3y 제곱 마이너스 3y 곱하기 y 마이너스 y 제곱은 5 정리해보겠습니다. 9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5. 자, 그러면은 9에서 4 빼는 거니까 5y제곱은 5. 그러면 y제곱은 몇? 1. 즉 y는 몇? 얼마? 1. 그러면은 해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y는 1 또는 y가 마일일 때. 근데 얘를 어디다가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해야 된다고요. 아무데나 갑자기 여기다 대입하시면 안 돼요. y가 1일 때 그럼 x는 3이고 이때 x는 마3이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x가 마이너스 y일 때 마이너스 y를 x 자리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y 괄호 꼭 쳐주셔야 돼요. 괄호 x 자리에 대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플러스가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5. 자, 그러면은 얘는 사라질 거고 y제곱은 5라는 거구나. 즉 y는 뿔마 루트 5라는 거구나. 이 경우에도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y가 루트 5인 경우 그리고 y가 마이너스 루트 5인 경우. 자, y가 루트 5인 경우에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몇이 되죠? x는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x는 플러스 루트 5, 플러스는 생략하고 루트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4개의 쌍의 해가 나오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77쪽 맨 밑에 있는 생각과 표현인데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이 학생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연립방정식부터 보니까 좀 독특한 형태죠. 우리가 이런 꼴은 다뤄보지 않았는데 이런 꼴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풀어보라고 했냐면은 이 기역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니은에 대입해보자고 했죠. 결국엔 대입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풀던 대로 푸시면 되거든요. y가 5-x로 표현되니까 이 y 자리에 5-x를 넣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분배법칙 사용해서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한 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얘의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지수 y를 적절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변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보이시죠?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은 0. 즉 x는 1 또는 x는 4구나. 자, 그러면 최종 답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세트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근데 어디다가 대입한다? 아무 데다 대입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1차 방정식이 편하겠죠? 1 대입하면 y는 몇? y는 4구나. x가 4일 때는 y가 1이어야 되구나.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 라고 했네요. x랑 y를 아예 근으로 생각을 해보겠대요. 근. 자, 그러면은 다시 연립방정식을 보면 얘는 두 근의 합이 5라는 얘기고 두 근을 곱한 게 4라는 거네요. 두 근의 합이 5, 두 근의 곱이 4.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은 바로 그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요거는 개념이니까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할 때 심지어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x의 개수의 합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상수항의 곱을 써주면 됐었잖아요. 요 기억을 잘 떠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x가 지금 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쓰시면 안 되고 좀 다른 문자로 써야 돼요. 즉 x랑 y를 두 근으로 갖는 다른 문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두 근의 합 5 그리고 두 근의 곱 4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얘 해 구할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1 또는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근데 이 해가 뭐라고? 이 해가 얘라고요. 이 해가 얘. 근데 순서를 모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x가 1, y가 4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가 4, y가 1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요 개념을 사용한 거죠.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요 개념을 사용해서 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을 마쳤고요. 꼭 복습하셔서 시험 잘